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3차원 적외선 우주 지도를 그릴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오는 28일 우주로 향합니다. 나사와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스피어-X는 매우 넓은 관측 시야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2년 반 동안 지구를 돌며 우주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연구 대상 선정부터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까지 과학 연구의 성별 특성을 반영할수록 더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성 연구자가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참여 기회를 늘려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파리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파리 선언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이 서명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빠져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모든 철강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출 물량 제한은 사라져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정부는 피해 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이달 말 발사됩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 등 12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28일 낮 12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피어-X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약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어 세계 최초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합니다. 또 2년 반 동안 지구를 돌며 총 4번에 걸쳐 우주 지도를 작성하고 그동안 볼 수 없던 어두운 은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문연은 스피어-X 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협력기관으로 전체 개발 비용 2,800억 원 중에 150억 원을 들여 영하 220도 우주 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 체인버를 개발하고 우주망원경의 광학과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의대 선호 등의 이유로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여성과학인의 날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참여 확대를 통해 젠더 통합 연구를 늘려가고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 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출시된 레켐비. 그런데 지난 7월 레켐비가 백인이나 남성, 특정 유전자가 없는 환자에게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3분의 2가 여성인 만큼 치료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건데 이는 남성 중심의 연구가 부적절한 치료법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젠더 편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연구자의 참여로 연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팔이 저리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조건을 똑같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건강 챗봇은 남성에게는 즉시 응급실로 가라고 그러고 여성에게는 며칠 기다렸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이제 가정의를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 연구자의 참여도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여성 연구자의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겁니다.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샌드위치 세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물리적으로 연구 시간이 부족하고 또 집중하기도 어려우며 이는 연구 실적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와 육아를 병행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브릿지 펀드의 대상 인원을 올해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급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연구 실험으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도 시범 도입합니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기 연구자,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 복귀를 희망하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에게 디지털, AI 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로 연구 현장을 떠나는 여성 과학기술인을 지키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의대 선호 등의 이유로 과학기술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정상회의가 파리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I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이 이에 불참하면서 AI의 개발과 규제 사이에 균형을 맞추자는 행사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기술 발전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프랑스와 인도, 중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은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 즉 파리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서 각국 정상은 AI 생태계의 다양성 강화 필요성에 주목하고 AI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t je crois que ça correspond vraiment à ce que nous portons avec le Premier ministre Modi de cette troisième voie qui consiste à dire, au fond, nous on ne veut aucune vassalisation, mais on veut aussi qu'il y ait un accès juste et ouvert de ces innovations à toute la planète. 서명국들은 특히 AI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뢰와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최강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이 지나친 AI 규제 정책을 펴 미국 IT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excessive regulation of the AI sector could kill a transformative industry just as it's taking off, and will make every effort to encourage pro-growth AI policies. 벤스 부통령은 적대국이 AI를 이용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미국 AI와 칩 기술을 도난과 오용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AI 정상회의는 내년 인도에서 열립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공성 물질의 기공을 0.01 나노미터 단위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오현철 교수, 서울대 이은성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온 교환 방식을 통해 다공성 물질인 금속 유기 골격체의 기공을 0.01 나노 단위까지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속 유기 골격체의 이온 치환을 통해 기공 입구 크기를 약 0.39 나노미터에서 0.36 나노미터로 조절했으며 이를 통해 중수소 분리 효율은 2배 가까이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로 다공성 물질의 나노 기공 크기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 만큼 자연계에 0.015%만 존재하는 중수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동위원소나 다양한 가스 분리에 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 우표를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 우표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한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형상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장보고급 잠수함을 시작으로 손원일급에 거쳐 2021년 8월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도산 안창호급을 건조했습니다. 기념 우표는 가까운 총괄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바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얼굴 무늬를 지닌 특이한 물고기가 발견돼 화제인데요. 이 물고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3년 개봉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일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입니다. 원령공주의 여주인공은 얼굴에 독특한 무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얼굴 무늬와 비슷한 특이한 무늬를 지닌 물고기가 남중국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과학원 연구진은 물고기의 얼굴이 원령공주의 주인공 산과 비슷한 얼굴 무늬를 가진 점에 착안해 브란치오스테구스 사나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브란치오스테구스 사나예는 수심이 깊은 곳에 살며 동남아시아 해산물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용 물고기인 심해옥돔 브란치오스테기과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연구진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심해옥돔류에서 새로 발견된 종은 3개에 불과하다며 브란치오스테구스 사나이처럼 독특한 종이 발견되는 것은 드물고 운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브란치오스테기과 어류는 모두 31종, 브란치오스테기 속에는 이번에 발견된 종을 포함해 19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의료기기 시장.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부처의 장벽을 허물고 사업단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YTN이 의료기기 사업단과 함께 연구 성과를 알리는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음파를 활용한 치료기기가 수조 속 아크릴판에 선명한 자국을 남깁니다. 다른 장기를 피해 목표한 곳에만 초음파를 집속하는 기술로 원하는 부위에 항암제 투입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췌장은 조직의 특성상 항암제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로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항암제가 잘 투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과제로 선정되고 개발까지 마친 이 기기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상용화까지 한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그냥 대조군, 약만 쓴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돼 한 2배 가까이 더 줄었고 공양 반응률이 또 한 2배 가까이 좋아졌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가 뜻을 모아 2020년 5월 출범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단. 성과를 내고 있는 10대 과제를 선별해 YTN과 함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0대 과제에는 질병 진단 소프트웨어부터 난치성 질병 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개발 결과들이 포함됐습니다. 반도체 정도의 큰 시장 규모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거든요. 빅테크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역량을 집중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지난 23년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내후년까지 세계 5위의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이 철강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용된 무관세 쿼터도 사라져 철강업계의 생존을 위한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체 철강 수출의 21%인 6조 원어치를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철강 제품 가격이 한국보다 20% 높아 국내 기업에는 수익성 좋은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의 철강 관세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대신 받아낸 무관세 쿼터가 폐기되고 관세 25%가 부과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존 관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25%가 적용됩니다. 가장 큰 걱정은 관세 부과로 우리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국산 철강을 수입해 미국에서 차나 가전을 만드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LG전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수출 물량을 제한했던 쿼터가 없어지고 모든 국가가 똑같이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물량 제한이 없어진 것,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와의 경쟁에서 좀 우위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우리나라가 처음 직격탄을 맞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도 추진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건설비와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검토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올해 국내 10대 제조업에 119조 원이 투자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세계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업계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와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2차 전지와 철강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불발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과 과감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높아지는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며 올해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공지능 관련 투자에 실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동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경제 현황과 통화정책 설명을 위해 미국 연방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현재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기준 금리를 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We are attentive to the risks on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and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또 연준의 금리가 직면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다루기에 적절하다며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지 않으면 통화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중립적인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Fed needs interest rates to be high enough so that if there's a recession, they can cut the rates and stimulate. 특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 절반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한 차례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FOMC에서 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곳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통화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재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환경부는 12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전기이륜형 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 이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강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기자전거 14만여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과 알루미늄 등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돌봄 교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신학기 학교별 준비 사항을 파악하고 교내외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질환이 있는 교직원의 복직 절차를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은 가까운 위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달라진 육아 지원 3법 내용을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입니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합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으로 사용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출산 후 90일 안에 열흘 동안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고 120일 안에 3차례 나눠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난임치료 휴가는 하루 단위로 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도 8살에서 12살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인 2년을 더해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자세한 육아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난 가운데 귀부인이라는 꽃말을 가진 신비디움은 축하난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국산 품종이 외국 품종보다 더위에 강하고 수명도 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온실 안에 여러 색깔 꽃을 피운 신비디움이 가득합니다. 신비디움은 난과 식물 가운데 규모가 큰 작목으로 2023년 기준 국내 시장에서 생산량이 49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해외 품종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산 품종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 4.2%였던 신비디움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13년 9.4%에서 2018년 24.8%, 2023년 19.6%로 늘었습니다. 다른 품종보다 출하가 빠르고 더위에 강한 점 등이 강점입니다. 내병성도 좀 강한 편이고 고온기에서 여름에 죽어나가는 비율이 없죠.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에 반열에 올랐고 호주에서도 지금도 달라고 야단을 해요. 신비디움의 대표적인 국산 품종 가운데 하나로 노란색 꽃이 피는 골드선은 최근 화훼 공판장에서 화분당 경매 최고가인 35,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 농촌진흥청은 인공 조명을 활용하고 수경 재배 방식을 적용해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난에서 꽃만 따내서 수출하는 경우 특수 제작한 수분 공급 물통에 담가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 등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협력 농장에서 현장 실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고품질의 상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종과 기술을 검증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올해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AI의 개발과 규제에 균형을 맞추자는 공동선언문에 미국과 영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 이익을 위해 AI 선두주자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건데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58개국은 파리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